메릴랜드 주지사 웨스모어가 부자 증세, 서민 경제 형성을 목표로 새롭게 제안한 세금 개편안이 논란입니다. 이번 세금 개편안은 메릴랜드주 내 가장 부유한 주민들에게 더 높은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개편안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서민들에게는 감세를 이라는 공식으로 단순히 정리될 수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 소득층의 일부 또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부유층과 서민층의 구분을 넘어 보다 복잡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릴랜드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약 60%는 이번 개편안으로 소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는 변화가 없고 나머지 18%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소득세를 항목별 공제로 신청하던 일부 저소득과 중간소득층 주민들은 오히려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주민 중 50만 명 이상이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중산층 납세자의 25%는 평균 66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10만 1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인 납세자의 33%는 평균 877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반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평균적으로 2만 806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00만 장자들의 추가 세금 부담은 소득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입의 약 36%, 즉 약 2억 5,860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주민들은 전체 추가 세수의 약 60%인 4억 6,26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예상보다 넓은 소득계층에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 실행 후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특히 무어 주지사가 내세운 세금 개혁안의 핵심은 항목별 공제를 폐지하고 표준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보다 공정한 세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중산층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제공받던 모기지 이자 공제와 자선 기부금 공제가 사라지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의 항목별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가구들은 예기치 않은 세금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 조치가 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미 높은 주택 가격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다면 중산층의 주택 소유 기회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 정부의 지출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볼티모어의 레드라인 경전철 프로젝트나 메릴랜드 교육 개혁 프로그램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공무원 고용 동결을 통해 예산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5,350만 달러, 2030년까지는 3억 1,04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원 내 반대 여론이 강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온라인 도박 이외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 세율 조정과 기타 부가세 인상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연방 정부 지원 축소 가능성을 대비해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향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3월 말까지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